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50대 여성입니다. 이렇게 사연을 올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제 꿈은 경제학을 공부하고 상점을 운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학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꿈을 꾸지만 현실은 매우 달랐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2019년 저는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이었죠.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과 한국에서의 삶은 매우 다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꿈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북한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식당 일은 최고의 인기 직업이었죠.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장사꾼의 꿈을 키우며 자랐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저만큼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없다고들 했습니다. 저의 전공은 금 장사입니다. 북한에서 금을 다루는 일은 한국과는 조금 다릅니다. 북한의 금과 한국의 금은 농도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는 재련 과정을 통해 금을 가공합니다. 북한에서는 재료의 질보다는 누가 더 재련을 잘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항상 최고 품질의 금을 만들기는 어려웠습니다. 기술적으로 중국과의 격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99.99%의 순도 금을 만들어도 중국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에서 만든 금을 인정하지 않는 일이 종종 있더군요. 이러한 기술적 차이와 인정 문제 때문에 금의 가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한국의 금값은 국제 시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금을 팔 때도 국제 시세에 맞춰 거래하니까요. 한국에 와서 보니 북한과는 많은 것이 다르지만 금 장사에 대한 저의 열정은 여전합니다. 북한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재련 기술과 한국의 기술을 비교해 보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금을 다루는 일은 불법입니다. 금을 소지하거나 거래하는 사람은 극형, 심지어 총살까지 당할 정도로 엄벌에 처해집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금이 합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 금 매장에 들어갔을 때 반짝이는 금빛에 눈이 부셔져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금을 살 수 있다는 것, 14K든 18K든 상관없이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북한에서는 18K 목걸이가 가장 예쁘다고들 했지만 그런 금은 쉽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외화 상점에 가야만 겨우 구할 수 있었고 그것조차도 어렵게 구입했습니다. 북한에서 금을 소유하는 것은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치아가 빠진 자리에 금 이빨을 해 넣으면 그것만으로도 부유함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죠. 어디서나 금을 쉽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금 장사를 하면서 저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은 좋은 집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산 집은 약 78평 정도 되는 큰 집이었고 북한에서 가장 비싼 집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살던 그 집의 가격은 북한 돈으로 25만 원,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5천만 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제가 사는 도시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비싸다고는 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은 당연했고 그저 그런 수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실용성에 있어서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집에 들어서면 불이 자동으로 켜지고 센서가 작동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물과 가스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스가 없어서 중국 세관을 통해 가스통을 들여와야 했고 전기도 부족하여 불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가스와 전기가 언제나 공급되어 생활이 매우 편리합니다. 북한에서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해도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평양에서 중앙당 간부들이 사는 집이라 해도 전기가 부족하여 추운 겨울에는 털모자와 장갑을 끼고 생활합니다. 남한에서는 이런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삶의 질은 북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지금의 편리한 생활을 누리며 북한에서의 불편한 생활을 떠올리곤 합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 중 하나는 집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면이었기에 정말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사람은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불이 켜지는 장면을 보면서 그 원리가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경험해보니 복도에서도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내려가면 다시 꺼지는 시스템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잘 찾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는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항상 밝은 환경이어서 낮인지 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밝습니다. 덕분에 어둠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 상황 자체를 잊게 되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아무리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물건을 잘 찾아다닙니다. 우리는 자동으로 어둠 속에서도 잘 적응하도록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밝은 환경에 적응하면서 어두운 환경에서의 능력을 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가장 신기했던 것 중 하나는 유리가면에서 본 짜장면이었습니다. 작은 유이가 까만 짜장면을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 맛이 궁금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검은색 음식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짜장면의 색깔과 맛이 궁금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짜장면을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특유의 향이 생소했지만 몇 번 더 먹어보니 그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드라마 속에서 여배우들이 입는 흰 바지도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흰 바지를 입는 일이 거의 없었고 의사나 간호사 혹은 특정 직업군에서나 볼 수 있었던 옷이었습니다. 특히 짧은 흰 바지를 입고 발목이 드러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흰 바지를 입으면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를 듣거나 정신병자 취급을 받기 일쑤였기 때문에 드라마 속에서 자유롭게 흰 바지를 입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보며 유행을 따라하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드라마 속 패션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드라마 속 패션을 실제로 입을 수 있는 현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어릴 적에는 알라딘과 같은 마법 이야기나 만화에서 나오는 요술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상 속에서 내가 원하는 옷이나 물건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을 꿈꾸곤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니 그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예를 들어 옷의 특정한 디자인을 원하거나 특정한 기능을 갖춘 제품을 원하면 그 제품을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요술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 이곳은 정말로 마법의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되는 나라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은 이 점을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이곳에 온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아 현실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했을 때는 진짜로 내가 이곳에 왔는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습니다. 이곳은 내가 상상했던 마법 같은 세계가 현실로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현실이면서도 꿈 같았고 이곳에서의 모든 경험은 마법과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집을 잃었습니다. 북한에서 그 집을 빼앗긴 것은 저에게 큰 억울함을 주었습니다. 그 집을 찾기 위해 굴하지 않고 노력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온 이유는 고통과 억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삶에서 종종 운명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운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찾은 삶의 새로운 시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어려움과 갈등은 결국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로 다가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가 함께 이룬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기를 다짐합니다.